연구자석을 원래 전기를 생성할 때는 뭐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거, 자동차 엔진 같은 거 이렇게 그 회전축이 있고요. 그걸로 돌리고 구리 코일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에 점 찍어가지고 두터운 부분에 카페시터로 만들어서 이거 지금 반도체 회로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전기선에도 들어가고 모터나 발전기 이렇게 전자석 또는 스피커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워 있게 구동하는 기술이 되는데요. 모터나 발전기에도 감아놓고 서로 굵기가 틀린 그리선들을 감아놓고 이렇게 회전축에다가 연구자석을 두 개를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로에서 대중서로 들어갑니다. 두 개 더 틀리게 할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회전할 때 전기를 생성하는데요. 전기 생산의 송정 구조는 전기선 안의 구리선이 피복 없이 대중소입니다.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이 중요로. 저는 전기선의 피복을 두께 없이 구리선을 두께를 틀리게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주파수가 형성이 된다. 파워 있는 구동이 된다 그랬죠. 모터 직전회선에 이렇게 파워 있는 방산산업에 아마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워 있는 구동을 위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A사례에다도 아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구자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연구자석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연구자석이 있으면 이렇게 금속을 이렇게 샌드위치식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표면적인 넓어지 양쪽 다 연구자석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연구자석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이걸 쭉 연달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구자석 붙여놓으면 이렇게 이런 형태의 연구자석과 전자석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는 필름식으로 해가지고 연구자석 분말 플러스 구리 분말을 이렇게 반응을 시켜서 전기를 통과시키는 게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 전기가 통과하지 않으면 안 생겨요. 그래서 전기가 통과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전지 방식으로도 안에 이렇게 연구자석 구리가 감아놓거나 옆에 반응하도록 전기가 통과하면서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를 이렇게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게 수백 개나 수천 개의 어떤 연구자석 구리 코일을 감은 것도 반응하도록 놓는 것 수백 개 수천 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전기를 갖다가 흘려주는 이렇게 여기서 태양 제가 저기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런 태양 전지판이다. 구리판도 알림판도 되는데 이렇게 대중소 알갱이를 이렇게 놓으면 이 안에서 이렇게 전기가 그다음 액상으로 덮어져. 이거는 나노 구조로도 되는데 전기가 그 안에서 이렇게 갖춰져서 이거를 이제 반도체 회로 카패시터나 트랜지스터로 들어갈 수도 있다. 어떤 전기선의 구리선의 형태로 들어가 동방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그 안에 이제 전기가 갇혀서 움직이거나 열기, 냉기가 갇혀서 움직이게 되는 게 이걸로 이제 이렇게 MLCC 기술에 들어가거나 배터리 절연 구조를 가지고 배터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에다가 이런 금속판을 넣어주거나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어가지고 그 안에 배터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 구리알갱이가 대중소라는 것은 이게 서로 이렇게 그 전기가 이렇게 같은 크기 틀리게 틀려서 왔다 갔다 그 안에 갇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제 주장인 모든 만물을 서로 평균화하고자 한다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물에다가 보통 이런 그 금속을 넣어주면 수소산소가 발생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렇게 잘 발생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넣어주면은 물 플러스 금속이 되어서 이것이 그 전기를 가둘 수 있는 배터리가 되는 것이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도 이것도 이렇게 그 배터리가 콘덴서가 됩니다.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약간 금속을 두텁게 함으로 여기에서 콘덴서가 된다는 이론은 반도체 회로 같은 데서 전기선 같은 데도 두텁게 넣어가지고 이거를 회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되고 한쪽에서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펠티어 소자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얇은 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껍고 그러면 이쪽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그랬죠. 이게 금속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쪽 전기 전도도 안 되는 것은 열이나 냉기라도 방향을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것, 틀리게 할 수 있다.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방향이 흐르고. 그래서 이 정해진 역회전을 만드는 데도 쓰고 반도체 회로 같은 데는 이런 것을 넣어서 이렇게 두텁게 만들면 이걸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 진법수를 따라 8개로 만들 12개로 만들어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게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플로팅 게이트 역할의 전기가 안에 가두어지는 현상이 이루어지는데요. 두꺼운 것에
얇은 쪽으로 전기가 흐르기 어렵다라는 거죠. 얇은 쪽에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기는 쉬워도 플로팅 게이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자체가 이제 카페시터가 되고 언오프 고저로가 되면 트랜지스터가 됐어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이게 굉장히 틀려질 것이라고 삼성에서도 제발 부탁하지 마세요.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에서 전기나 열 낸 개 이쪽으로 오고, 얇은 놈, 중간 두께 놈, 아주 두꺼운 놈,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낸 개가 흐릅니다. 압력밥솥 같은 거, 3중 압력밥솥,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주방 냄비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금속만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고무판, 플라스틱판, 건축 판넬에도 이게 들어가요.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에서 뭐 스티로폼도 스티로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도 또 표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홈을 좀 파주면은 그 반응 속도가 좀 더 좋아져요. 펠티어 소자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펠티어 소자에다가도 이렇게 홈을 파주면 표면적이 넓어지는 현상으로 전자 이동이 쉬워집니다. 방막 트랜지스터도 그러하다. 반도체 만들 때 기술 쓰시면 저기 미세한 홈을 파주면 표면적 넓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 자체 이렇게 한쪽으로 전기를 흐르게 하는 다이오드가 되고, 언오프 고저가 되면 트랜지스터,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페시터가 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태양전지판으로 아까 전에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이거를 존스 홉킨스 막 이렇게 네이처 연구에서 자기들이 했다는데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주면 아마 이거 반도체 회로와 저장 구조, 이거를 회로를 두텁게 만들어주면 경우의 수를 작은 조각 단위로 8개로 나누어서 면적 대비해서 보다 많은 경우의 수를 넣거나 저장 구조로 들어가거나, 디램에도 이런 플로팅 게이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장 구조로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반도체 카페시터가 되고요. 그래서 카페시터 없는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이제 카페시터가 되고 언오프 고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까지도 돼요. 이것을 수천만 개, 수십 조개, 수백 조개에서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시험하는 주소를 할당하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법수를 따라 저장 매체를 저장 구조로 가져가요. 반도체에도 앞으로 이게 들어가면 저장도 할 수 있다는 플로팅 게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저기 삼성전자에서 존스 홉킨스 전기에서 금속에다가 구리든 알루미늄 상관이 없어요.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 흐르는 펠티어 소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이 얇은 선에 자갈 알갱이처럼 이것을 원래 화목난로나 제가 이렇게 태양열 조리하거나 아니면 태양열 조리판 이런 데도 이렇게 약간 두텁게 해서 자갈 구조로 여기에 열이나 냉기가 축적이 되는 구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데도 전기가 축적이 될 수 있어요. 한쪽 얇은 놈의 두터운 쪽으로 연기가 축적이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펠티어 소재에 사용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펠티어 소재라고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이 얇은 놈, 두터운 놈을 하면 이쪽으로 전기나 이런 게 펠티어 소재에 하거나 정해진 역회전할 때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것을 뭐 어떤 데이터 센터 같은데 건축용 판넬로 판넬로 만들어 가지고 열이나 냉기를 축적할 수도 있다. 이런데 이렇게 볼록볼록한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열을 축적하거나 오목한 홈을 파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 복사할 수, 냉장고 에어컨도 가능. 저거는 열을 반사하겠죠. 조명도 반사하고 이런 기술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약간 좀 화가 나서 제 기술인데 좀 더 추가로 기술을 발표했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연구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거나 반응하들 옆에 놔둬서 몇 개 더 배치하면 좀 더 확실하게 전자 이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보다 성능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금속 조각을 두터운 놈을 몇 개 더 추가로 놔주면은 좀 더 이 효과가 커진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하시지 마세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점점점 자갈처럼 해서 열이나 냉기를 축적한 거를 전기 이제 축적을 하는데, 보다 작은 거를 숫자를 많이 해놓으면 더 효과가 더 좋아요. 숫자가 대중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쪽이 더 당겨지는 현상이 더 일어납니다. 이런 조각들을 균일하게 하지 않고 대중소로 해서 작은 놈을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 이게 펠티어 소재의 어떤 전자 이동이 속도가 빨라지고 효과가 더 좋다라는 건 PM 반도체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PM 반도체에다가 이렇게 돌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쪽으로
전자이동이 되게 빨리 이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함으로써 이렇게 이런 현상을 추측해 우리 뭐 반도체 회로나 PM 반도체에 딱 두텁게 일부 만들어 줌으로써 이것을 이렇게 카패시터로 만들어 그저 전자이동을 쉽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얇은 놈에서 두꺼운 놈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펜티펠트에서 이렇게 PM 반도체에서도 둘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자이동을 할 때에서 제가 이렇게 반도체도 되게 고랑을 파가지고 하수도처럼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전기선 통신 넣거나 그래갖고 포토 방식으로 찍거나 전자잉크 방식으로 찍어서 반도체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다고 발열도 없고 유리석연 코팅 예사나 유리막 코팅제를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 넣는다. 그래서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을 고랑을 파가지고 넣는다. 그래 절연 구조 이런 형태로 절연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 수백 개 묶어도 열이 전염이 안 되는 피복 때문에 그러는데 전기도 다른 데로 안 가고 그럼 이게 금속 이렇게 디램 같은데 끊임없이 전기가 이렇게 잘 사라지니까 피복을 코팅 구조라도 입혀주지 않은 거죠. 코팅의 재료가 뭐가 됐든 제 기술입니다. 유리석연 코팅 예사로 유리만큼을 넣어주거나 의류 방수제, 건축용 실리콘 다양한 방법으로 코팅을 넣어줘요. 또는 이렇게 대중소 구리다 알루미늄 이렇게 넣어가지고 알갱이를 액상을 덮어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카패시터 트랜지스터로 만드거나 반도체 회로로 만들거나 전기선으로 만들 때 그럼 이제 전기가 그 안에서 가두어집니다. 그 안에서 돈다는 거죠. 하시면 그래서 가두 플로팅 게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전기를 걸어주는 이 방식으로 인해서 아까 태양전지 할 때도 여기서 전기를 여기서 걸어주면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는 현상이 있는데 KIER에서도 이걸 쓰시는 것 같은데요. 쓰시지 마세요. 그래서 금속 자체로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하수 물 펌프에 물 부으면 물이 끌어당겨 전기가 빛을 끌어당기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하셨지만 이것을 이렇게 대중소 크기를 틀리게 해서 만들어놓은 이 효과가 극대화돼요. 그래서 사이즈를 크기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전기를 끌어당기는 전자이동이 보다 강한 힘으로 끌어당기는 현상. 마치 전리층이 이제 불규칙한 전기로 되어 있잖아요. 불규칙한 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끌어당기는 장치라 그랬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 테슬라의 전기 유도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타타타타 이렇게 번개 지역 가서도 제가 이렇게 나중에 증명될 거라고 비행체에서 타타타타 걸어주면 피레침 하듯이 전기가 구름 쪽에서 충전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위성 통신이나 국내 무선 통신 이렇게 이런 스마트폰 통신 모든 형태의 무선 통신에서 여기다 탁탁탁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가 뚜렷하게 옵니다. 잠선 소나 기술에서도 음을 잡기 위해서 10사람에다가 특정 사람의 음을 탁탁탁탁 주파수 걸어 그쪽으로 모집하고 나머지는 소거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 보청기 기술에서도 사람 몸만 들리게 한다든지 도청 기술에서 다른 사람 이런 도청 기술을 사용하거나 음을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다른 쪽으로 조용하게 하는 음소거 기술로도 들어가요. 뭐 가시광선 적외선 같은 주파수를 딱 걸어주면 필요한 빛이나 필요한 열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좀 까먹었는데 전기를 걸어준다. 전기를 이렇게 물 한 바가지 딱 보면 지하수 물이 끌어당기는 전기가 빛을 끌어당긴다는 이론 또는 전기가 뭐 이렇게 이런데 뭐 이렇게 연구자석 구리 코일을 이렇게 감아놔서 건전지 방식으로 이렇게 뒀다. 전기를 통과시킨다. 그럼 여기가 전기 자체가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 준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필름식으로도 이렇게 돼가지고 연구자석 구리 코일 연결이 그쪽 나노식으로도 들어가서 전기를 흘려주면 거기에서 반응을 해서 거기서 전기가 생산이 업돼서 생산이 된다. 전기가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 원래는 이제 이렇게 회전하면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안 같은 데도 제가 아까 처음에 태양전지판에서 태양전지 넣고 조명에
그래서 회전축을 그 조명에서 방한 조명이 있잖아요. 생산된 전기로 이 회전축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구리 코일을 뭐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들어가거나 이런 형태의 두꺼운 구리 코일을 감안해 모터나 발전기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생산되는 전기는 전기선 안의 구리선이 대중소다.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은 직류로.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두께를 틀리게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피복 없이 이렇게 주파수를 이루고 방산업체에서 아마 파워 있는 구동을 위해서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전기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의 구리선 반대쪽 회로에 들어가 틀린 구리선을 통해 전기를 흘려보내거나 그래서 전기선이 얇으면은 이게 뭐 스피커선이다, 보일러선이 그거밖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조명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5개가 있다 조명에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5개 쓸지 1개 쓸지 4개 쓸지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에 사용합니다. 이것을 쓰시면 여기서 뭐 선풍기, 스피커, 그래서 이렇게 콘덴서죠 일종의 이런 방법도 배터리 방식이면 이것도 가능하다. 전기양을 틀리게 주는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만이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도 5개, 10개로 해서 1개 쓸지 2개 써 3개 서 갖다 10개 서 갖다 쓸지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래가지고 간단한 방식으로 구리선을 얇은 거 중간 놈 두꺼운 놈에서 12.5V, 30V, 60V, 110V 구리선의 두께를 따라 전기가 그밖에 흐르지 않게 해서 만들든지 전압을 조절한다는 거죠. 간단한 방식으로 아니면 배터리 방식으로 1개에서 갖다 쓸지 2개, 3개, 4개에서 갖다 쓸지 5개 갖다 쓸지 해서 언오프 구조로 해서 앞으로 모든 전자회로기판의 CPU 명령 구조에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노트북 같은 것도 여기 10주고 여기 10주고 30주고 40주고 왼쪽 다리 50주고 오른쪽 다리 70주고 부분별로 틀린 전력을 주기 위해서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계 모든 전자회로 기판 로봇 기술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자세 제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체 자세제. 그래서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연소기관도 5개, 6개 있다 그러면 비행체 또는 배, 자동차 5개다, 6개다 그러면 1개만 가동할지 2개만 가동할지 3개만 가동할지 6개가 이런 개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는 덜 주고 연료를 오른쪽에 많이 주면은 그래서 자세를 제한다. 머스켓 스펙스 X는 안두릴에서 이걸 쓰시는 것 같은데요. 예,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세를 제어할 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어 방식으로 자세를 제어해서 또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거든요.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1cm나 0.1cm, 0.3cm 좌표 시어 방식 내빙 형식 맵지도를 만들고요. 나라별로 틀리게 기업별로 틀리게 만들어 국제 공통 표준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땅속 지도, 육지지도 이렇게 만들고 가스관 피해서도 공사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같이 모든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장치, 스마트폰에서도 위치 표시할 때도 이걸 쓴다는 거죠. 스마트폰에서도 이걸 탑재를 하고 있으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위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SNS로 활용해서 상대방이 몇 미터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뭐 스마트폰 이거 갖고 있으면 택시 회사 간에 택시와 택시 회사 간에 몇 미터 있는지를 그것도 지도에 표시해 줄 수도 있어요. 군사적으로는 이거 다 씁니다. 앞으로 방산기 100% 쓰게 되어 있습니다. 포탄의 위치 떨어지는 것이라든지 A사 레이더에서도 이거 다 무조건 쓰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저기 제 기술이니까 하지 마세요. 100% 쓰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기술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어 방식으로 해서 입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고요. 사람 하라는 것도 입체를 어떻게 생긴 입체로 알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을 보면 평면으로 알진 않잖아요. 입체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어 방식 필요한 거예요. 이거 사람을 옷 바꿔 입어도 알아요. 이거 또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입체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를 자율주행 차량도 전부 다 이 카메라 달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수백만 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나 그 차량을 곧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폐 수화 방식으로 움직임도 예측하고요. 방산 기술 같은 데는 이 카메라를 드론에 일반 카메라 플러스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하고 전파로 이렇게 탐지하는 구조를 경보 내는, 하나는 무기 탐지, 하나는 금속 사람 탐지해서 탐지하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밤에도 작전해야 되니까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이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자폐 수화 방식의 지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갖고 그거를 탑재를 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에게 이제 수천만 대, 막 수십억 개 만들어, 100억 개 만들어 사람에게 달라붙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조그만 상용 드론인데 그것을 폭탄을 달아서 그런 무기를 만들면 전장 끝판이죠. 싸게 만들 수 있어요.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요. 핵처럼 오염을 하지 않으면서도 순식간에 살상을 한 도시조차도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아비 규환이 되겠지만 전쟁 무기니까요. 어쨌든 되게 쉽게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새벽에 풀어놓으면 끝난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쓸 수 있다. 드론에다가 이런 걸 장착해서 자체 가로 세로 높이로 자폐 수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입체, 움직이지 않는 입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군복 입은 사람, 적지휘관, 특정 사람만 이렇게 살상하거나 뮤비 찍을 때도 특정 사람만 따라다니면 뮤비 찍을 수 있어요. 지가 자동 주인을 따라다닐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차량 같은 것도 특정 차량만 공개하고 자동 전투하는 데 써요. 전투하는 데 모델을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 모델을 5개, 10개 만들어 자동 전투를 하거나 조종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안드릴이나 우크라이나 업체 이걸 쓰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뭐 얘기만 하면 다 쓴다.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는데요. 이거를 자동 전투한 데 쓴다는 거죠. 로봇 같은 것도 앞으로 이렇게 카메라 달아서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듯, 우리 사람은 사람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의 기억을 떠올려 주는데 로봇은 이렇게 전장 장치가 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로 이렇게 불러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스미스 씨 안녕하세요, 호텔 로봇인데 이렇게 잘 지내셨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사람과 영상을 떠올리면서 카메라 촬영할 거니까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율주행 차량 같들도 그렇게 다 사람을 알아보고 할 수 있어요. 카메라 인식으로. 밥솥도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만들기 따라 가전제품도 그걸 달아놓으면 사람을 알아보고 주인을 인식한다는 거죠. 금고 같은 데도 카메라 달아서 사람을 알아보고 주인 아니면 열지 않고, 인터넷망이나 자체통신망으로 112 신고 들어가나 나한테 스마트폰이나 연동하는 기기에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기술을 그것도 카메라로 일반 가전, TV 같은 데도 나만 틀거나 냉장고 나만 열거나 금고도 나만 여는 이런 거, 나만 전화, 유선 전화 쓰고 나만 컴퓨터 데스크탑 쓰거나 이런 기술을 쓰시면 그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죠. 카메라 인식으로. 스마트폰도 나만 열 수 있다는, 그 사람 아니면 얼굴이 이제 보안이 된, 드론 조종할 때도 얼굴이 보안이 된, 나만 통신할 수 있는, 드론을 적군이 조절 못하는, 그렇게 해서 비밀번호가 나라는 거죠. 나 플러스 열려라 참깨, 이것을 추가하거나 오늘의 암고, 다른 숫자 방식이나 여러 가지를 바꿔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암호 프로그램을 썰어놔서 그 시각대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고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10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나라별로 지폐 단위가 틀린데요. 이것을 놔서 그것을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금고에 얼마인지 통보할 수도 있어요. 금고를 열 수 있는 것이 열려라 참깨 방식, 이렇게 음성 인식, 아니면 이렇게 비밀번호 방식, 카메라 인식으로 등록된 사람만. 그래서 경원 오키토키 100명이다 그러면 등록된 사람만 통신할 수 있는, 등록된 사람만 드론 조정하고, 이 기술을 등록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전사하면 그렇잖아요. 전사하면 여러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등록된 사람만 통신한다는 거죠. 얼굴이 보안이.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넷에 이메일 오갈 때도 등록된 사람만 이렇게 얼굴이 이제 비밀번호가 된다는 거죠. 열려라 참깨 또는 같은 암호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그런 사람만 이메일과 파일을 열어볼 수 있어요. 모든 파일에 이렇게 암호를 달아놓는다면 해킹할 때 굉장히 곤란하겠죠. 마스터키는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웬만한 건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술을 쓰셔도 되겠어요. 삼성에서 이렇게 전파에다가 비밀번호 달아가지고 이렇게 현관문 어떤 개폐, 자동차문 개폐에 사용, 그건 제 기술이니까 쓰지 마세요. 공기청정기 표면정을 넓게 해서
일반 이렇게 정수기의 필터를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럼 넓게 펼쳐보자. 그래서 5개나 10개 목적배 필터 한꺼번에 물을 내리면 빠르다. 해수 담수화 기술을 할 때 해수 담수화 필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근데 정수장에서 이렇게 YTN, 코트 YTN 이것을 똘똘 말아가지고 통과를 시키시더라고요. 아니 똘똘 말하면 표면적 그럼 네모나게 세모나게 접어도 되겠네. 진짜 어이상실인데요. 네네. 필표망으로 접어도 되잖아요. 네. 참 되게 어이없네요. 그래서 이거를 공기 필터에도 적용할 수 있고 수제 필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에서 이거를 공기 필터를 한꺼번에 이렇게 통과시키는 방법을 하시다. 해수 담수화 필터 하거나 해수 담수화 필터 할 때 이런 이게 태양 이것도 오목한음을 파서 이렇게 중폭 군산무기로도 밑을 태우는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광등, 좀 이런데도 오목한음을 파가지고 조명 기구에 상관없이 빛을 중폭하는 구조에 사용하고 EUV 장치에서도 빛을 중폭하는 오목 렌즈처럼 빛을 중폭하거나 수많은 볼록 렌즈를 통과시켜서 큰 볼록 렌즈에 집중시키는 기술을 쓰는데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 이걸 무단으로 쓰시던데 제 기술이니까 쓰지 마세요. 빛을 중폭하거나 그때 빛에다가 특정 열을 가해서 좀 더 에너지를 좀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빛이 있다 그러면 빛을 중폭하는 구조를 다이아몬드 커팅해서 빛을 반사 복사를 최대한다. 오목 렌즈처럼 해서 빛을 증폭한다. 또는 볼록 렌즈를 이렇게 수많은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그 빛을 큰 볼록 렌즈에 집중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거기다가 열도 가하는 그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를 높인다는 거죠. 이거를 어떤 카이스트 교수님이 하시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UV에서도 들어가고 레이저 가공할 때 레이저 시각장치, 레이저 뭐든 증폭기, 레이저 공격기에도 이 기술을 빛을 증폭할 때 씁니다. 어쨌든 오목한음을 파가지고 조명 같은 데도 증폭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런 데도 이렇게 오목한음을 파서 열을 증폭하거나 냉장고 같은 데도 냉기를 증폭하거나 이런 데 써요. 조명도 증폭하거나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방송국 반사파처럼 수십 장 수백 장 해서 그걸로 이제 빛을 증폭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사면으로 이런 사면으로 둘러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태양열 조리기다 그러면 반사판 같은 구조를 이렇게 사면으로 해가지고 태양빛이 어디서 들어오든지 반사 복사를 해서 그 안에서 물을 데우든지 음식을 조리하든지 난방할 수 있어요. 발전을 하든지.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오목한음을 파서 물을 끓여갖고 발전하든지 난방하든지 음식도 조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렇게 빛을 360도로 둘러쳐가지고 반사판을 하루 종일 빛을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국 반사판은 수십 장, 수백 장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물을 끓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석유 많은 데는 뭐 끓여가지고 해수 담수화 기술해서 소금만 팔고 위에 이렇게 물은 이렇게 선박 같은 데도 갖고 다니면서 여행장 같은 데 갖고 다니면서 더러운 물이다 그러면 끓여가지고 물을 얻고 나머지 소금 같은 거 바닷물이면 소금물을 얻고 아프리카에 되게 좋겠죠.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증발하는 물을 이렇게 얻고 그래서 깨끗하게 살균도 된다는 거죠. 뜨거운 것을 많이 배치해가지고 이런 걸 해가지고 한몫 이렇게 태양열 조리기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걸로 돋보기를 비춰주고 밑에 아니면 반사판이라도 해서 태양열 조리기에 집중시키면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연구 자석 자석 어떤 배터리에서도 전기를 흘려보내면 전기를 끌어당기는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서 끌어당기는 현상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리층이 빛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런 금속판에다가 전기를 딱 걸어주는 방식이면 제 기술이에요. 그러면 태양빛이 빛으로 이렇게 전기가 태양빛을 끌어당겨서 전기로 변환시킨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닷물에 소금물이다 이런 금속판을 놔줘요. 이런 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금속판 이건 좀 균일하고 이렇게 해서 금속판을 놔가지고 딱 전기를 걸어줘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전기 don도가 틀린 놈을 하나의 판에 이렇게 금속을 배치해서 해주면 고열 현상이 일어나서 수소선소가 보다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전기도 많이 생산되고요. 자동차 2차 전지에서 제가 양극재, 음극재를 여러 개 흡수시켜 수백 개 병태에 들어가 입자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전해질이 흐르는 관 속으로 흐르는 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자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배터리, 이 배터리에서 음극양극의 꼭지를 여러 개로 만드는, 그래서 각각의 밑에 배터리 달려 있고 몇 개에서 전기를 뽑았을 수 있는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지금 한 개씩만 있는데 여러 개로 만들자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때 여기 두 선을 놓고 이 두 선, 여기는 한 선만 연결하고 여기 두 선을 걸어주면 한 선은 오프시키고, 많이 전기가 오른쪽으로 전류의 방향에 밖에 반대쪽으로 하면 반대쪽으로 하겠죠. 여기는 전기선 한 선, 여기도 한 선, 여기는 오프시키고 하시면 이쪽으로 전기가 흘러요. 지금 현재 있는 꼭지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이 전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걸 이쪽에다 배치시키면 이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카페시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보다 더 큰 놈을 만들어 놓으시거나 크고 작은 놈을 만들어서 전기양을 틀리게 뽑아낼 수도 있어요. 이게 통로가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터운 놈, 중간 놈, 얇은 놈 하듯이 이것도 뚜구주 작은 놈, 큰 놈에서 전기양을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그 통로를 통해서, 통로가 작으니까 그 밖에 전기가 안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건전지 배터리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긴다. 바닷물, 소금물에도 이런 것을 달아가지고 전기를 딱 이렇게 걸어주면 전기가 전기를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이면 태양열 발전할 때도 전기를 걸어서 하는 방식이면 제 방식이다. 전류층이 빛을 끌어당긴다라는 이론을 따라서 물을 끌어당기시, 지하수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보면 그 압력으로 끌어당기듯이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기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